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황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2024 대비 2회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기출 분석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겠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최근 5개년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 경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직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어법 같은 경우 3문제에서 4문제, 5문제 정도 출제가 기존에 되어 오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휘의 경우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보시면 눈에 띄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가장 최근에 시행이 된 2023년도 국가직에서는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운문, 현대산문 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면서 총 4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직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국가직과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어법의 경우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점점 줄어들고 최근에 시행한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어휘의 경우는 이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비문학은 지방직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이제 최근에 11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학은 역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직과 완전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기출 경향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비문학이 50%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비문학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법과 어휘. 나 너무 머리가 어법? 이거 버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제가 그래프 위에 상단에 적어 놓았듯이 2022년도 국가직 합격선 커트라인이 91점이었습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으로 합격선이 91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우리 20문항 중 2문제를 틀려버리면 간당간당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적어도 2문제, 3문제로 출제되는 어법과 어휘를 포기하시면 간당간당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법과 어휘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말을 전달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오답률 탑3를 살펴보면 2023년도 국가직 기준입니다. 오답률 탑1 어법에서 나왔습니다. 탑2의 경우 어휘, 탑3의 경우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이 말인 즉슨 아무리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도 여전히 킬러 문항이 암기 문항에 포진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킬러 문항인 어법,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킬러 문제가 지금 어법과 어휘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오답률 보시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답률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실제로 이거 국가직 2023년도 문항을 살펴보시면 어법의 한글 맞춤법이 나왔는데요. 우리 이거 어법 공부를 기본만 한번 돌리고 오셨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법, 어휘 포기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법 어휘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비문학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글 읽고 풀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어서 나오는 자료 보면 이거는 2023년도 지방직 9급 오답률 탑3입니다. 물론 탑1은 역시 어휘, 킬러 문항 어휘에서 나왔는데 탑2 보시면 비문학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 유형 중에서도 추론형에서 무려 오답률이 50%에 육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비문학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추론형에서 오답률이 50%가 나왔다는 거. 비문학이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난도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기출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총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입니다.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답률 탑 1, 2를 차지하고 있는 킬러 문제는 여전히 암기 문항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독해 유형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비문학 출제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추론형 문제가 오답률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도 발표했었죠. 우리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증가시킬 거다, 점차. 그래서 우리는 독해 유형 중에서도 추론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을 분석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 국어에서는 두 가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냐? 첫 번째, 효율적이지만 확실한 기본기를 잡고 가자.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 암기, 즉 어법과 어휘의 경우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확실한 기본기를 잡되 빠르게 가성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해 국어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독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는 커리큘럼을 짜보았습니다. 자, 독해 유형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난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도 상승에 대비를 해서 독해력을 높이는 연습을 저와 함께 쭉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 국어에서는 가성비 있는 효율적인 학습 플러스 독해력을 높이는 학습을 진행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선 영역별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어법의 경우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학습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효율적으로 압축된 이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압축된 이론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이러한 이론을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가 이론을 학습한다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압축된 이론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개념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감각을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어법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어휘의 경우에는
데일리 테스트 관리를 해드릴 건데 우리 어휘는 암기를 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휘발성이 조금 잠재될 수 있도록 우리 데일리 테스트 관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매일 데일리 테스트지를 나눠드려서 자기가 스스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복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어휘의 경우 우리 기본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할 거지만 제가 이제 매일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핸드아웃을 바탕으로 나만의 노트를 저와 함께 제작을 할 겁니다. 나만의 노트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 두꺼운 기본서를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그마한 나만의 노트, 중요한 어휘가 담긴 나만의 노트를 저와 함께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우리 중요한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비문학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잖아요. 뭐 주제 찾기라든지 화법, 작문이라든지 뭐 문장 순서 배열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유형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비문학 유형별로 문제 접근 전략을 파악을 해서 그 전략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비문학의 경우 난도 상승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도 상승 대비를 위해서 독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연습지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연습지가 무엇이냐? 우리 기존 공무원 기출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난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엄청 높은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발췌를 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지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는 난도 상승에 대비하는 독해력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도 다양한 작품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작품을 다 볼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요 필수 문학을 쏙쏙 뽑아서 필수 문학 위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필수 문학만 정리하면 우리가 생소한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황을 하지 않도록 문학을 보는 눈, 우리가 이러한 문학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문학을 보는 눈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로 학습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거를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갈 것인지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자, 우선 7월에서 8월 2달간 우리 전 영역, 문학, 비문학, 어법, 어휘 전 영역의 필수 개념을 총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정리를 하는 올인원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을 학습을 했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무조건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 풀이를 왜 하냐? 우리 방금도 봤죠?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학습 방향을 만들어 가느냐, 그거는 기출 분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습득한 이론을 토대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 9월, 10월에 기출문제풀이 반이 개설이 될 것이고요. 우린 이 반에서 문제풀이 감각을 습득을 할 것입니다. 이 두 강의는 필수 커리큘럼으로 꼭 우리 수강생분들이 들어주셔야 하는 강의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11월에서 12월에 2달간 진행이 되는 영역별 테마 특강반이 있습니다. 자, 영역별 테마 특강반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4달간 학습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모든 영역을 또 듣고 싶지는 않아요. 취약한 부분만 듣고 싶으신 수험생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학반
비문학반, 어법반, 어휘반 이렇게 영역별로 내가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반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취약한 점만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된다는 점에서 추천 커리큘럼으로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월에서 2월의 경우에는 또 이제 영역별 테마 특강을 들었다 그러면 또다시 문제풀이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원별로 적중 문제풀이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문제 접근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파이널 문제풀이 반이 개설이 됩니다. 자, 파이널 문제풀이 반 같은 경우에는 자, 3, 4월에는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으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전을 대비하는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연습을 진짜 실전처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가 여기서 문제 푸는 거랑 진짜 실전처럼 대비하는 것이랑은 큰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실전 대비하고 최종 점검하는 파이널 문제풀이 반 같은 경우는 필수 커리큘럼으로 꼭 들어주셔야 하는 강의로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을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 우리 7, 8월에 개설이 되는 올인원 이론 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 그 전에 내가 너무 국어를 모른다. 나 진짜 국어를 포기하고 산 사람이다. 혹은 나 공무원 국어 조금 맛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입문반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기초입문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7월 첫째 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생기초입문 특강이라고 해서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영역을 잠깐 조금 맛보실 수 있게끔 기초 내용을 무료로 특강하는 강의가 개설이 될 거니 기본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으시기에 앞서 나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기초 입문반을 들으시고 올인원 이론반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인원 이론반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 우선 어휘, 비문학, 문학의 경우에는 해커스 기본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쭉 해커스 기본서로 기본 내용을 돌릴 예정이고요. 자, 어법의 경우에는 황진성 국어 어법 책이라고 따로 교재가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곧 조만간. 그래서 그 기본서를 바탕으로 우리 어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어법은 왜 해커스 기본서로 진행을 안 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 압축된 이론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 줄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효율적이게 가성비 있게 어법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어휘의 경우에는 기본서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함께 학습 노트를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핸드아웃을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올인원 이론반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출문제풀이 반에서는 5개년 기출 교재를 가지고 기출 문제풀이를 하고 분석을 하는 반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 특강반, 내가 어떤 영역이 취약한 점을 골라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 영역별로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과 어휘의 경우에는 기본 올인원 이론반에서 사용한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거기서 조금 변형하고 기출도 변형을 해서 핸드아웃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해커스 비문학 독해 333 시리즈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독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린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발췌해서 변형한 문제로 우리 연습을 꾸준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도 역시 해커스 문학 독해 333 시리즈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필수 문학 플러스 생소한 문학 작품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테마 특강 이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반이 이어지는데요. 자, 단원별 문제풀이 반에서는 해커스 단원별 적중 700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쏙쏙 적중 예상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 모의고사를 저와 실전 연습하듯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대망의 파이널 문제풀이 반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처럼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봉투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에서 4월은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로 실전처럼,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쭉 2024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서 또 발췌를 해온 내용이에요. 자, 우리 생산적인 사람, 그리고 발전하는 사람, 비중 있는 사람이 다들 되고 싶으셔서 공부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뿐이래요. 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갈 연간 커리큘럼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숨 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2회 국어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 커리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